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육공학의 어떤 학문적인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어떤 방법을 우리가 교육에서 활용할 거냐라는 이런 모든 고민과 노력에는 그 밑바탕에 인간의 학습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느냐, 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요인이나 원인 때문에 학습이 발생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어떤 탐구거리고, 그 결과가 이제 교육공학에 여러 가지 지식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학습 이론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학습이 발생하는 그 원인, 코즈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안에 프로세스상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안에 도대체 특히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뇌가 어떤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알아보면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낼 수 있다는 생각을 들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이론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습이론은 또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 영역이기도 하지만, 교육심리학이라고 지금까지 교육공학의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많이 제공해 줬던 교육심리학에서 어떤 기초이론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학습이론이 지금까지 지금 뭐 2000년도 지금 벌써 10년 넘어서 진행되는 요즘까지 계속적인 새로운 학습 이론들이 나오곤 합니다. 근데 상황인지라든지 최근에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또는 COP, Community of Practice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학습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이렇게 최신의 이론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고,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가장 기초적인 이론으로서 세 가지의 이론,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고, 어떻게 이게 교육 방법에, 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교수 설계, 인스트럭셔널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지를 기본적인 차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뒤에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행동주의 그러면 그 전면에 딱 나와 있는 단어가 행동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우리가 왜 그 심리학 혹은 학습에 관한 건데 왜 행동주의냐,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실은 이제 그 초기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건 인간의 마인드, 우리가 내가 지금 마인드라고 하면 여기 가슴을 가리키지만 마인드가 이게 머릿속에 또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있는 이런 마인드,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주 기쁠 때나 어떤 슬플 때나 어떤 마음속에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주 극적인 경우가 이제 지난번 스포츠 경기에서 골을 득점을 하거나 이럴 때 너무너무 기뻐할 때 바깥으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손이 기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기쁘다는 게 바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행동이 이게 표시가 되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지금 기쁜 상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그 심리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리 상태는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없으니까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을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하자. 그리고 그 행동이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 알면 인간의 마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말 그대로 왜 행동이 발생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설명을 했고, 그게 학습 이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행동주의적인 그런 심리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초기의 이론으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파블로프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아니고 러시아 쪽의 학자입니다. 초기에 1900년대 초반에 서구에서 다양한 학문적인 어떤 발전이 있을 때 매우 중요한 또 역할을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미국도 미국이지만 러시아도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이 실험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선으로 이렇게 개를 이렇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다른 그 학문에서 실험, 익스페리멘트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뭐 자연 현상도 마찬가지고 인간 현상, 사회 현상에 관련돼서 우리가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항상 그 여러 가지 변인들을 통제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변인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요 그림도 지금 초기에 그런 과학적인 어프로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통제된 상태인데
실은 이 개 실험은 여러분들이 파블로프 하면은 뭐 침을 흘리고 종소리가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을 터인데요. 요 실험은 우리가 좀 참고로 이런 배경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블로프는 처음에 그 인간의 심리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 이런 동물 학자였어요. 동물. 그것도 생리 현상, 특히 침의 어떤 그 분비 이런 것들이 소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걸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개한테 어떤 음식을 주고 침이 나오면 그 침이 어떻게 소화 영향을 주는 이런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개한테 이렇게 음식을 자꾸 줬겠죠. 근데 어느 날은 음식을 주러 이렇게 가는데 음식을 안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음식을 가지고 갔으면 침을 흘리는 건 말이 되는데 음식을 가지지 않고 갔는데도 이 개가 침을 흘리는 것을 관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블로프가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갈 때 그 옛날 집이었었겠죠. 옛날 그때 이제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갈 때 저 개는 분명히 내가 오는 모습도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런 침을 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음식을 주어야만 그 음식 때문에 침이 흘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음식이 아니라 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침을 흘리게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침을 흘리게 하는 하는 요인이 전혀 다른 거죠. 그걸 착안을 해서 그것을 이제 아주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보면 이렇게 개 입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침을 나오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이제 어떤 해당되는 자극을 보여주겠죠. 그때 자극을 예전에는 이제 고기였는데 그 고기를 주면서 어떻게 종소리를 같이 이렇게 울리는 그런 실험 세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실험을 한 거죠. 초기에 개하고 이렇게 음식을 주는 상황에 있다가 항상 그때 할 때마다 종소리를 같이 울렸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음식을 빼고 종소리만 울렸을 때도 침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결론은 종소리에 의해서 침을 흘리는 행동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한 게 바로 고전적인 조건화,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때 이제 초기에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조건화입니다. 조건화가 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 조건화가 됐느냐? 바로 행동이 어떤 특정 조건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행동이 특정 조건에 영향을 받았다고 조건화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침을 흘리는 그런 행동이 처음에는 고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unconditioned stimulu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건 고기만 보면은 바로 행동이 나타날 때 그런 종류 어떤 자극을 unconditioned stimulus하고, 요게 어떤 걸 발생했어요? 침이 흘리겠죠. 그래서 이걸 unconditioned response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매우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까 같이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소리, 더 이상 그 고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종소리가 바로 행동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이것은 conditioned stimulus라는 말을 씁니다. 즉 조건화된 자극이 조건화된 반사를 일으켰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가 한 10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기에 그 심리학자들이 고민했던 것들. 여기서 어떤 것을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명제, 개념화를 했냐면, 우리가 특정 어떤 반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많은 그때 당시 어떤 종교적으로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의 생각도 그러겠지만, 어떤 우리 생각이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자극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자기가 원래 어떤 사고, 생각이 있어 그게 드러났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념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깥에 있는 어떤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행동이 드러났다고 보는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응이 자극에 의해서 조건화되었다라는 이런 태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아주 개별적인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자극이 여러 가지 자극이 있는데 그 자극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학습자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같은 그런 개의 경우에
종소리를 울리는데 종소리가 좀 작거나 크거나 이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화된 자극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종소리를 냈을 때는 줬는데 뭐 어떤 음악 소리를 낼 때는 이제 음식을 안 줬어요. 그러면 음악 소리 낼 때는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침을 흘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변별됐다라고 합니다. 그런 변별이라는 또 용어가 나오고 또 나중에 종소리를 계속 이렇게 냈을 때 그 종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침을 흘리는 그 상황에서 이제 고기를 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종소리가 울릴 때 더 이상 고기를 안 줘요. 그런 행동을 계속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면 나중에는 그 행동이 소거가 됐다라는 그런 용어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 변별, 소거 이런 개념들이 이제 당시에 지금은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기 보시면 바로 그 어떤 정서적인 반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생득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습이 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학습의 기원이 바로 외부의 자극 때문에 됐다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이게 초기 형태입니다. 좀 설명이 길어졌지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의 핵심 아이디어는 자극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자극이죠. 근데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의심을 한 게 그 자극이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그 중에 특히 어떤 종류의 자극이 학습에 영향을 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스키너입니다. 자극의 그 핵심은 어떤 걸까? 어떤 종류의 자극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막 하면 이것도 일종의 자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설명을 막 하는 것이 학습이 되느냐? 스키너는 이렇게 설명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앞에서도 약간 그 유사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설명 다음에 뭔가 또 있어야 된다. 이걸 생각을 한 거죠. 앞에 파블로프 실험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착안을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 유명한 스키너의 그 스키너 박스 실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실험을 잠깐 보시면 앞에 이제 그 실험과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이 쥐는 이것도 통제된 상황이지만 이렇게 박스 안에서 주변을 막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지렛대를 가서 이렇게 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먹이 접시에 먹이가 나오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이렇게 전기 불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배고픈 쥐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먹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스키너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쥐를 꺼냈다가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 쥐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거죠.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쥐도 여전히 주변을 탐색하다가 우연하게 또 지렛대를 탁 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이 나오게끔 또 먹겠죠. 다시 꺼냅니다.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종류의 실험을 계속 해보면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 쥐는 여기 들어가자마자 무슨 행동을 벌이냐면 바로 가서 지렛대를 건드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지렛대를 건들게 지렛대를 이렇게 만지게 된 행동은 예전에는 처음에 이 박스 안에 들어와서는 우연하게 저걸 건드렸는데요. 나중에 계속 이 상황을 반복한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저기 가서 지렛대를 바로 건들게 됩니다. 이것은 요 특정한 상황에서 학습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전에 왜냐하면 다른 쥐들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여전히 딴짓하거든요. 근데 이 쥐만 갖다 집어넣으면 저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왜 하느냐? 여기 이제 여러분들 같이 제가 수업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제가 판을 써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학습의 원인이 뭐냐? 반복이다. 여전히 이 실험을 보고도 외연적으로는 이게 반복이 보이기 때문에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반복을 하면 학습이 된다.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뭐 그런 것에 많이 강조를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쥐가 이런 계속 행동하다가 저 지렛대를 건드렸을 때 음식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막 밑에 전기 자극 같은 걸 막 이렇게 흐르게 하고 무섭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요 상황에 와서 제가 지렛대를 누를까요? 실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아마 딱 거기에 가자마자 무서워서 뒤로
도망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그 반복이 아니라 딱 눌렀을 때 어떻게? 뒤에 음식이 제공되는 거죠. 음식이 어떤 행동을 눌렀을 때 음식이 제공됐다라고 보는 그걸 아마 여러분들 착안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 음식을 뭐 넓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제 이 보상이라는 말을 계속 이론화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용어로 따지면 피드백이라는 말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이나 피드백은 이런 상황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게 없으면 행동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앞에 있는 파블로프 실험하고 스키너 실험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와 같이 쥐가 학습된 행동을 벌이는 것도 앞에 파블로와 똑같이 조건화입니다. 똑같은 조건화인데 앞에 파블로프는 우리가 작동적인 조건화라고 고전적인 조건화라고 우리가 했었죠. 근데 여기는 보면 고전적인 조건화가 아니라 오퍼런트. 여기서 이제 중요한 컨셉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작동적 조건 혹은 조작적 조건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오퍼런트라고 하는 이 행동, 이 오퍼런트가 바로 스키너를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거 수동적인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실은 오퍼런트라고 말을 할 때는 영어로 operator가 좀 비슷한 건데 어떤 환경에서 그 행동의 주체가 보여주는 행동,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우리가 operate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작동이라는 행동이 어떻게 됐다? 조건화됐다는 겁니다. 이 오퍼런트가 조건화됐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퍼런트가 뭐에 의해서 조건화됐느냐? 바로 어떤 종류의 강화가 제시됐느냐, 어떤 종류의 보상이 제시됐느냐에 따라서 조건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퍼런트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려면 이 행동이 조건화됐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쥐가 보여주는 그 상황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리스판스인데 이 리스판스는 처음에 특정한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자극을 바로 SD라고 합니다. 이 D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변별적 자극입니다.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들어갈 때마다 엉뚱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 약같이 지렛대가 있고 뭐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가 변별적 자극이고 그 자극이 주어지면 이제 그 자극에 따라서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상태는 아직 학습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학습, 리스판스가 발생하려면 또 하나의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그 또 하나의 자극이 있는데 이 자극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가 아니라 reinforcement, 바로 뭡니까? 요겁니다. 강화라는 reinforcement. 그래서 리스판스가 있는 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리스판스가 있는 다음에 또 하나의 자극엔 이 reinforcement가 있어야 이것도 보시면 똑같은 작은 자극이죠. 근데 이건 변별적 자극이고 이것은 바로 강화의 자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습이 발생하려면. 이게 바로 그때 당시 1920년대, 30년대 미국이 지금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 관련돼서 아주 세계적인 어떤 국가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도 교육을 잘 하지만 그때 이 이론에 의해서 뭐가 중요하다? 우리들 보통 알고 있는 칭찬. 우리 한국 사람들도 물론 칭찬 잘하지만 정말 미국 사람들 칭찬 잘합니다. 뭐 미국 가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그렇게 칭찬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갑자기 미국 사람들 옛날부터 있었던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실은 이런 이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행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죠.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일반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주 베이스로 이렇게 점점점 퍼져가는 건데 그때 매우 중요한 이론적인 그다음 연구 결과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스키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 결과적으로 학습이 발생하는 요인이 뭐냐? 하나는 변별적 자극, 즉 선생님이 일단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변별적 자극 끝나고 학생이 반응을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나가겠지만 여기 용어가 있으니까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정적 강화는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행동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음식을 제공해 주니까 그 행동을 하게 되죠. 학생들한테 칭찬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부적 강화는 혐오스러운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혐오스러운 것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하고 구분을 해야 되냐면 벌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벌은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더 발생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떠들었을 때 벌을 주면 떠드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대하는 것은 착하게 열심히 공부 잘하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옛날에 학생들이 까불고 그러면 화장실 청소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좀 잘하게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화장실 청소 시키지 않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제거함으로써 교실 내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옛날 학교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뭐 요즘에 자동차 같은 데 타보면 안전벨트 이렇게 매라고 자꾸 이렇게 혐오스러운 자극으로서 소리가 띵동띵동 자꾸 나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안전벨트를 딱 매면 행동을 보이면 더 이상 그 혐오스러운 자극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원리를 활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꼭 그 교육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참고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